도장을 찍기 전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켰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끌어안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가방이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먼지가 아니라 종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통장 사본, 오래된 등기부,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 종이에는 재혼한 그 여자의 이름도 집을 넘긴다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은 평생 함께 산 아내에게 남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방은 열려 있었고 유언장은 사라져 있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만 쓰레기통에 남아 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괜히 들춰서 일 키우지 마. 재혼한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아침을 차렸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는 걸. 재혼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님 집 제 명의로 넘기세요. 웃으면서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인 것처럼. 나는 그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고 남편의 마지막 숨을 받았고 장례비도 내가 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나는 전처였고 그 여자는 법적 가족이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상속을 앞당기는 절차였다는 걸. 나는 늙은 아내가 아니라 정리 대상이었다.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은 건 남편 장례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유언장을 봤어. 아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엄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묻고 싶었다. 왜 사라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진명에 바꾸면 다들 편해져. 그다들에 나는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문제였다. 빨리 정리해야 할 불편한 존재. 재혼한 여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소장을 접수한 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진짜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라 상대편 사람의 것이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손, 도장을 수백 번 찍던 손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유언장은 사라졌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다. 늙어서 우는 건 약점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재혼한 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만 넘겼다. 그 아이는 내가 키운 사람이 맞을까? 판사가 물었다. 원고, 이 집에 얼마나 거주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평생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법은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걸. 재판이 길어질 거라 생각했다. 유언장은 없고 말뿐인 싸움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오래된 서재를 다시 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책장 맨 아래 액자 하나가 빗둘게 걸려 있었다. 액자를 떼는 순간 벽 뒤에서 작은 녹음기가 떨어졌다. 건전지는 이미 닳아 있었지만 파일 하나는 살아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집은 내 아내 이름으로 남겨라.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또렷한 말. 재혼한 사람에게 넘길 생각 없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내가 미쳤다는 듯이 말하던 사람들, 괜히 욕심 부린다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공판날 그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재혼한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 판결문을 받아들던 순간 손이 떨렸다. 긴 문장들 사이에서 나는 한 줄만 찾고 있었다.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 문장을 보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다.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재혼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법정에서 나는 승자였지만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이 집의 공기가 처음으로 내 편처럼 느껴졌다. 부엌, 거실, 안방, 모든 곳에 내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만 적힌 통장이었다. 그리고 벽에 액자를 다시 걸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늙었다고, 혼자라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 집은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켜냈다.